황하의 흐름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1230년 금나라의 수도 개봉은 이미 몽골군에게 포위된 지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바라본 북쪽 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몽골군의 깃발로 뒤덮여 있었고, 밤이면 그들의 야영지에서 피어오르는 불빛이 마치 땅에 내려앉은 별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금나라의 중서성, 즉 재상부에서는 긴급 군사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금국지와 원사의 기록에 따르면 1230년 10월 15일 금, 애종은 마지막 남은 15만 대군을 동원하여 개봉의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탈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조정은 사흘 밤낮을 논쟁했고, 결국 한 사람의 목소리가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바로 진화상이었습니다. 진화상은 금나라 최정예 부대인 충효군을 이끄는 장수였습니다. 그의 나이 42, 이미 수십 차례의 전투를 치르며 몽골군과 맞서 싸워온 전설적인 무인이었습니다. 금사열전에는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화상은 체격이 장대하고 목소리가 우렁차며 칼을 휘두르면 백근의 철퇴도 가볍게 쪼개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힘은 무력이 아니라 병사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카리스마에 있었다. 그날 회의장에서 진화상은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폐하 개봉성은 이미 쥐덫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굶어 죽거나 항복하는 길뿐입니다. 신은 비록 변방의 무인이지만 금나라가 이렇게 무릎 꿇고 죽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충효군 3,000명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비록 몸은 죽더라도 칼날만큼은 몽골의 심장을 향하게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조정의 대신들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정이 아니라 순장이라는 것을. 하지만 진화상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칼을 쥘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진화상의 의견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한켠에서 금나라의 총사령관 완한압달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나이 63, 금나라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부터 군대를 이끌어온 노장이었습니다. 원사 금국전에는 완한압달을 신중하고 치밀한 장수로 한 번도 경솔하게 군대를 움직인 적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완한압달은 황제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폐하, 진 장군의 충정은 하늘도 감동할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용기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15만 대군은 금나라의 마지막 자산입니다. 만약 이 군대마저 잃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끝입니다. 신은 남쪽으로 우회하여 보급로를 먼저 확보한 뒤 안전하게 남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장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진화상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완한압달의 눈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진화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완한 원수께서는 보급로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우회하는 동안 몽골군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습니다. 보급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정면으로 돌파하여 단 하루라도 빨리 남쪽에 도달하는 것이 낫습니다. 완한압달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 장군, 그대는 용맹하지만 때로는 너무 앞만 봅니다. 15만 대군이 굶주린 채로 행군한다면 싸우기도 전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폐하를 그리고 금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논쟁은 밤을 새워 계속되었고 결국 황제는 완한압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230년 10월 20일 금나라의 15만 대군은 개봉성 남문을 열고 출정했습니다. 속자치 통감의 기록에는 이날의 광경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성을 나서자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 통곡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군대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진화상은 선봉대를 이끌고 가장 앞에 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충효군 3,000명이 일사불란하게 따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진화상이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킨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검은 갑옷에 붉은 깃발을 꽂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들 같았습니다. 완한압달은 중군에서 전체 대군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치고 참모들과 함께 행군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서쪽으로 우회하여 식량을 약탈할 수 있는 마을들을 지나 그 다음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몽골군의 포위망을 벗어나는 것.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길목에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북쪽 초원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몽골 데칸의 막사에 툴루이가 들어섰습니다. 징기즈칸의 막내 아들이자 몽골군 최고의 전술가로 평가받는 그는 이제 겨우 38배 나이였습니다. 원사본기에는 툴루이를 형제들 중 가장 뛰어난 지략가로 아버지 징기즈칸도 그의 전술을 극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툴루이는 지도 위에 펼쳐진 금군의 예상 이동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나라의 완한압달, 그는 신중한 장수입니다. 바로 그 신중함이 그의 약점입니다. 그는 군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안전한 길만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길의 끝에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의 참모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대왕자께서는 정말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툴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5만 대군을 칼로 베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3가지 선물을 줄 것입니다. 굶주림, 추위, 그리고 절망. 툴루이는 즉시 청야 전술을 명령했습니다. 금군이 지나갈 모든 마을의 식량을 불태우고 우물을 메우고 가축을 몰고 가라는 지시였습니다. 몽골 비사의 기록에 따르면 툴루이의 기병대는 불과 사흘 만에 금군의 행군로 상의 모든 보급원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삼봉산으로 몰아라. 삼봉산. 개봉에서 남쪽으로 150리 떨어진 험준한 산맥이었습니다. 대명일통지에는 삼봉산을 3개의 높은 봉우리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며 겨울이면 눈이 수장씩 쌓여 사람이 다니기 어렵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상시에도 위험한 곳이었지만 겨울에는 죽음의 계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금군이 출정한 지 10일이 지났을 때 완한압달은 비로소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마을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식량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태운 흔적조차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진화상은 완한압달의 막사로 달려왔습니다. 원수님, 이것은 함정입니다. 몽골군이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완한압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10일을 행군했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군대의 사기가 무너집니다. 계속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1230년 11월 초이틀, 금군은 삼봉산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병사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말들은 이유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진화상은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악취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완한압달은 전군에게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15만 대군이 천천히 좁은 산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눈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멀리 산 위에서 툴루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몽골의 샤머니즘 주술사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날씨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툴루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이 지역에 반드시 폭설이 내린다는 것을. 원사 천문지의 기록에도 1230년 11월 초 하남 지역에 예년보다 빠른 한파와 폭설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툴루이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편입니다. 아니, 하늘이 금나라를 버렸습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저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삼봉산 계곡 안에서 금군 15만 명은 급격히 쏟아지는 눈 속에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와나납달은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진화상은 칼을 움켜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의 마지막 전쟁이. 눈은 멈추지 않았고 밤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1230년 11월 초사흘, 폭설이 내린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삼봉산 계곡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 속에서 금군 병사들은 천막을 치는 것조차 포기한 채 서로의 몸을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금사식화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와나납달은 새벽부터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불안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식량 상황을 보고하라. 군수 담당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수님, 현재 남은 식량으로는 3일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출정할 때 가져온 보급품은 20일치였으나 예상보다 행군이 느려지면서 이미 대부분 소진했습니다. 게다가 이 폭설로 보급 수레 중 3분의 1이 계곡에 빠지거나 전복되었습니다. 와나납달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약탈이라도 해야 한다. 주변 마을로 수색대를 보내라. 하지만 그것은 이미 늦은 명령이었습니다. 전날 밤 파견된 약탈대 500명은 단 한 알의 곡식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부대는 마을 터만 발견했고 어떤 부대는 우물이 돌로 메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부대가 발견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을에서 수백 구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마을 주민들이었는데 목이 잘린 채 우물 주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원사 병지에는 이것이 툴루이가 명령한 청야 전술의 일환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식량을 숨기고 도망갈 시간을 주는 대신 그들을 처형하고 모든 것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는 금군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첫째, 이 지역에서는 어떤 보급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둘째, 몽골군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 이 소식이 군중에 퍼지자 병사들 사이에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자치통감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군중에서 탈영병이 속출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 가지 못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얼어 죽거나 매복해 있던 몽골 척후병에게 붙잡혀 목이 잘렸다. 그들의 머리는 금군 진영 근처에 줄지어 꽂혀 산자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진화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와나납달의 막사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원수님, 우리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계곡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15만 대군 모두가 무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충효군을 이끌고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그동안 본대는 되돌아가십시오. 와나납달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되돌아간다? 어디로? 뒤에도 이미 몽골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되돌아가다가 전멸한다면 우리는 개봉으로도 돌아갈 수 없다. 아니다. 우리는 계속 남쪽으로 가야 한다. 이 계곡만 벗어나면 평지가 나온다. 그곳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다. 진화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아직도 모르십니까? 툴루이는 우리가 남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끝에 더 큰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동쪽이든 서쪽이든 툴루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두 사람의 논쟁은 격해졌고 결국 완한앞달이 소리쳤습니다. 진 장군, 그대는 용맹하지만 지휘관이 아니다. 15만 대군의 생사가 걸린 결정을 감정으로 할 수는 없다. 내 명령은 확정되었다. 남진을 계속한다. 진화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막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금군은 다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군대라고 부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비틀거리며 걸었고 말들은 굶주림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금사병지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전체 군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천여 필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즉시 병사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1230년 11월 초닷새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식량은 완전히 바닥났고 병사들은 말고기마저 다 먹어치웠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가죽 갑옷을 삶아 먹거나 나무 껍질을 씹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원사 금국전은 이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군 병사들은 굶주림으로 미쳐갔다. 어떤 이들은 눈을 먹어 배를 채우려 했으나 오히려 체온을 더 빼앗겨 죽어갔다. 진화상은 자신의 충효군 병사들에게 남은 식량을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3,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부관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우리도 곧 굶어 죽을 것입니다. 왜 다른 부대와 식량을 나눠야 합니까? 진화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충효군이다. 충성과 효도는 배가 고프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마저 인간성을 잃는다면 금나라는 진작에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날 밤 진화상은 홀로 계곡을 걸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하얀 눈 위에는 곳곳에 쓰러진 병사들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진화상은 한 젊은 병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사는 희미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군님, 제가 죽으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해주십시오. 아들은 도망치지 않고 싸웠다고. 진화상은 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약속하겠다.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너의 어머니를 반드시 찾아가겠다. 병사는 희미하게 웃었고 그대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진화상은 그 병사의 눈을 감겨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으스스한 박자로 계곡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 진화상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몽골군의 심리전이라는 것을. 그들은 금군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금군을 포위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몽골 비사에는 툴루이의 이 전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들을 공격하지 마라. 그들이 스스로 더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굶주린 사자는 여전히 위험하지만 얼어 죽어가는 사자는 토끼보다 약하다. 툴루이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의 기병대는 금군 진영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밤마다 북을 울리고 불화살을 쏘아 올려 금군이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1230년 11월 초일의 날
금군 내부에서 드디어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좌군 지휘관 포선만노가 완한압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원수님, 제 부하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복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한압달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항복이라니? 우리가 항복하면 몽골군이 목숨을 살려줄 것 같은가? 그들은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모두를 도살할 것이다. 하지만 포선만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항복론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금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탈영을 시도하다 죽은 병사가 2,000명을 넘었고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병사는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15만 대군 중 이미 10분의 1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진화상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자신의 충효군을 모았습니다. 그는 병사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에 있다. 하지만 지옥에서도 명예는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 해도 우리는 금나라 무인으로서 최후까지 칼을 쥘 것이다. 누구든 나를 따르고 싶지 않은 자는 지금 떠나도 좋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00명의 충효군은 모두 진화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장군과 함께 살고 장군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 순간 계곡에 울려 퍼지는 그들의 함성은 잠시나마 금군 전체에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추위와 굶주림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원수님, 큰일 났습니다. 완한압달이 막사에서 뛰쳐나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후위 부대 3,000명이 통째로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몰래 동쪽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리도 가지 못했습니다. 툴루이의 기병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사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 기병은 단 한 시진, 즉 2시간 만에 그 3,000명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금군 진영 앞에는 3,000개의 머리가 눈 위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완한압달은 그 광경을 보고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10년을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화상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원수님, 이제라도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모두 저렇게 될 것입니다. 완한압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장군,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진화상은 눈 덮인 삼봉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곳으로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겠습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눈발이 다시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다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툴루이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박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1230년 11월 초하을의 날, 삼봉산에 역사상 가장 혹독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원사 천문지는 이날의 기온을 영하 35도로 기록하고 있으며 대명일통지는 이 지역 100년 역사상 가장 추운 날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녘 금군 진영에서는 이미 수백 명의 병사가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잠든 채로 죽었고 아침 햇살에도 그들의 몸은 눈처럼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완한압달은 더 이상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사에서 나오지 않았고 참모들이 보고를 올려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금사 완한압달전에 따르면 이때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3년 인생에서 한 번도 이런 참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노장은 자신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죽음의 계곡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화상이 지휘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대는 군대라 부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명령을 내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죽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진화상은 자신의 충효군을 앞세워 강제로 군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서서 죽을 것인가. 하지만 일어선 병사들이 마주한 것은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로 계곡의 길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선봉 부대 100명이 앞장서서 길을 찾다가 그중 30명이 보이지 않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들의 비명 소리가 계곡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구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속자치 통감은 이날의 행군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군은 하루의 심리도 나아가지 못했다. 병사들은 눈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무릎까지 빠졌고 추위로 감각을 잃은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어떤 병사는 걷다가 그대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정오쯤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병사가 자신의 손을 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검지 손가락이 툭 하고 부러져 떨어진 것입니다.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신경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병사들도 자신의 손과 발을 확인했고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군의관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금사식화지에 따르면 군의관은 단 30명뿐이었고 그들이 가진 약재도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동상에 걸린 병사의 수는 10,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중증 환자는 치료조차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군의관 중 한 명이 진화상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이대로라면 이틀 안에 절반 이상이 손발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곧 죽을 것입니다. 진화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효군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옷을 벗어 동료들에게 나눠줘라. 우리는 아직 움직일 수 있지만 저들은 이미 얼어 죽어가고 있다. 충효군 3,000명은 서슴없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다른 부대 병사들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3,000벌의 옷으로 10만 명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한 일부 병사들이 갑옷을 벗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옷은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그 금속은 혹한의 얼음보다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갑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벗으려던 병사들은 갑옷과 함께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계곡을 가득 채웠고 하얀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번져갔습니다. 원사 금국전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병사들의 갑옷은 피부와 하나가 되어 있었다. 벗으면 죽고 입고 있어도 얼어 죽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관 속에 갇힌 것과 같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의 추위는 낮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나누려 했습니다. 10명, 20명씩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비극을 불렀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던 병사들이 먼저 숨이 막혀 죽었고 바깥쪽 병사들은 그것도 모른 채 죽은 동료의 시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시체를 껴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30년 11월 초여를 금군 진영에는 더 이상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교들도 병사들도 모두 죽음 앞에 평등했습니다. 계급장도 명예도 충성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는 것, 다음 순간까지 숨을 쉬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때 몽골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곡을 둘러싼 산봉우리마다 거대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몽골 비사에 기록된 툴루이의 명령은 이랬습니다. 그들에게 불을 보여줘라. 따뜻함이 저 아래에 있지 않고 여기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금군 병사들은 산 위에 불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몽골 병사들이 따뜻한 불가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문이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이 정신을 잃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향해, 따뜻함을 향해 눈 덮인 비탈을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 힘이 빠져 쓰러졌고 눈 속에 그대로 묻혔습니다. 몽골군은 그들을 구해주지도 쏘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진화상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와나납달의 막사로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막사 안 와나납달은 모닥불 앞에 앉아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수님. 진화상이 불렀지만 와나납달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진화상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원수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는 내일 새벽 충효군을 이끌고 돌격하겠습니다. 몽골군 진영을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동안 원수님께서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탈출을 시도하십시오. 와나납달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 장군, 미안하네. 내가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자네가 처음 경고했을 때 내가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15만 대군이 15만 명의 목숨이 모두 내 어리석음 때문에. 진화상은 와나납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수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일부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금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와나납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진장군. 금나라는 이미 끝났네. 우리가 여기서 전멸하는 순간 개봉성도 무너질 것이고 황제께서도 몽골에 항복하실 것이네. 이것이 끝이네. 바로 그때 막사 밖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화상이 뛰쳐나가 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군 부대 5,000명이 집단으로 항복을 선언하고 몽골군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무릎을 꿇으며 전진했습니다. 몽골군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투항병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몽골군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진영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몽골 기병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단일각 15분 만에 5,000명 모두를 도살했습니다. 원사는 이 장면을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툴루이는 항복을 받지 않았다. 그는 금군이 무너지는 과정을 완성시키고 싶었다. 항복을 받아들이면 다른 부대도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군 병사들은 그 학살을 목격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싸워도 죽고 항복해도 죽었습니다. 도망쳐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얼어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계곡 전체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사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고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고 그저 살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 눈물조차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진화상은 충효군을 모아놓고 마지막 훈시를 했습니다. 동료들이여, 우리는 내일 새벽 죽으러 갑니다. 도망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금나라 무인으로서 칼을 들고 적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충효군 3,000명은 모두 일어나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함성이 눈보라를 뚫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함성이자 슬픔의 함성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함성이었습니다. 멀리 산 위에서 툴루이는 그 함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군. 좋다. 사자는 사자답게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병대에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새벽 그들의 마지막 돌격을 받아라. 그리고 단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마라. 밤은 깊어갔고 삼봉산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진화상의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1230년 11월 11일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삼봉산 계곡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죽은 자와 산자를 구분 없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진화상은 충효군 3,000명을 계곡 중앙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일어섰고 비록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금사 진화상전에는 이날 새벽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화상은 병사들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3번 절했다. 첫 번째 절은 황제를 향한 것이었고 두 번째 절은 조상을 향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 절은 함께 죽을 동료들을 향한 것이었다. 진화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처럼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인입니다. 무인은 전장에서 증명됩니다. 비록 우리의 적이 10배, 100배라 할지라도, 비록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칼을 들고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금나라 충효군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충효군 3,000명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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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함성은 얼어붙은 계곡을 울렸고 산 너머 몽골군 진영까지 들려갔습니다. 툴루이는 그 함성을 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 새벽 인시, 즉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 진화상은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효군 3,000명은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추고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뛸 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원사 툴루이 전에는 이 광경을 목격한 몽골군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처음에 비웃었다. 저 굶주리고 얼어붙은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웃음은 사라지고 경외감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저들은 죽기 위해 오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충효군이 몽골군 방어선 백보 앞까지 다가왔을 때 몽골 궁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툴루이는 손을 들어 공격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진화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 전설적인 금나라의 마지막 거인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진화상은 대열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갑옷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동상으로 창백했지만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군 진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충효군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3,000명의 발소리가 하나의 박자로 눈을 밟았습니다. 50보 앞에서 진화상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금나라 충효군 수장 진화상이다. 몽골의 장수는 누구인가? 나와서 대면하라.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우렁찼습니다.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몽골군 진영이 갈라지며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툴루이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몽골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징기즈칸이 하사한 황금 장식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두 거인이 눈 덮인 벌판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툴루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화상, 나는 당신의 명성을 들어 알고 있소. 당신은 용맹한 장수요, 충성스러운 신하요. 하지만 당신이 섬기는 나라는 이미 죽었소. 왜 헛된 저항을 하시오? 당신이 항복한다면 나는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겠소. 당신의 부하들도 살려주겠소. 진화상은 웃었습니다. 그것은 조롱도 슬픔도 아닌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툴루이 대왕자여, 당신의 제안에 감사하오. 하지만 나는 무인이요. 무인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소. 금나라가 죽는다면 나도 함께 죽는 것이 당연하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요. 몽골 비사는 이 대화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툴루이가 진화상에게 세 차례나 항복을 권유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진화상은 매번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툴루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오? 진화상이 대답했습니다. 명예롭게 싸우다 죽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오. 툴루이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나는 당신의 용기를 존중하겠소.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들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허하라. 활은 사용하지 마라. 칼과 창으로만 싸워라. 이것은 전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몽골군에게 있어 효율적인 학살이 항상 우선이었는데 툴루이는 그날만은 예외를 허락한 것입니다. 진화상은 검을 뽑았습니다. 그 검은 그가 20년간 사용해온 것으로 수십 번의 전투에서 적의 피를 마셨던 것입니다. 그는 검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외쳤습니다. 충효군 돌격. 3,000명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투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굶주리고 얼어붙은 금군 병사들은 제대로 칼을 휘두를 힘도 없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쉽게 그들을 베어넘겼습니다. 금사는 이 전투를 학살이 아니라 장례식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효군은 쓰러지면서도 일어났고 일어나서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한 병사는 팔이 잘린 채로도 이빨로 적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다른 병사는 창에 관통당한 채로도 앞으로 기어가 적을 껴안고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적이라도 더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죽음이 의미 있기를 바랐습니다. 진화상은 선봉에서 싸웠습니다. 그의 검이 휘두를 때마다 몽골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비록 힘은 약해졌지만 20년간 갈고 닦은 검술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원사에 따르면 진화상은 단신으로 몽골군 13명을 베어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상처가 늘어났고 피가 흘렀습니다. 주변의 충효군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일각 즉 15분이 지났을 때 3,000명 중 1,000명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각 30분이 지났을 때는 2,000명이 넘게 쓰러졌습니다. 진화상의 주변에는 이제 100여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등을 맞대고 원형을 만들어 몽골군의 포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화상은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남은 병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만신창이었지만 눈빛만은 끝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진화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 싸웠소.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소. 병사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없습니다. 진화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갑시다. 마지막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충효군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는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적을 죽이려 했고, 어떤 이는 동료의 시체를 지키려 했으며, 어떤 이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다 쓰러졌습니다.
삼각 45분이 지났을 때 충효군 3,000명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진화상만이 마지막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이미 10여 개의 창과 화살이 박혀 있었고 왼팔은 어깨에서부터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거인이 스스로 쓰러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툴루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진화상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화상, 당신은 진정한 무인이요. 이 술을 받으시오. 이것은 적이 아니라 한 전사가 다른 전사에게 바치는 경이요. 진화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검을 땅에 꽂고 그 검에 기댄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툴루이는 술잔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술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 바치겠소. 진화상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끝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새로운 날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검에 기댄 채 무릎을 꿇은 자세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금사 진화상전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진화상은 죽어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검에 기댄 채 적을 향해 마지막 순간까지 서 있었다. 툴루이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분을 그대로 두어라. 누구도 시체를 건드리지 마라. 저분은 전사로서 존엄을 지켜 죽었다. 우리도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삼봉산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위에는 수만 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곳, 전장의 중심에 진화상이 검에 기댄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기념비 같았습니다. 죽음으로써 완성된 명예의 기념비였습니다. 같은 시각 계곡 남쪽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화상의 돌격이 진행되는 동안 와나납달은 남은 금군 10여만 명을 이끌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탈출이 아니라 도주였고 도주는 곧 패주가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사냥감을 쫓듯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질서를 잃은 금군은 서로를 밟으며 달아났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와나납달은 난전 속에서 말에서 떨어졌고 무명의 몽골 병사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원사는 그의 죽음을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나납달 전사하다. 5시, 즉 오전 7시가 되었을 때 삼봉산의 전투는 끝났습니다. 금나라의 15만 대군 중 살아남은 자는 10,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대부분 포로가 되었습니다. 금사본기는 이날을 금나라 멸망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얀 세상은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박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1230년 11월 12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삼봉산에는 기묘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전투의 함성도 병사들의 신음도 말발굽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눈 덮인 계곡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사 천문지는 이날 정오를 기점으로 폭설이 멈추고 하늘이 맑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학살을 끝까지 지켜본 뒤 이제야 눈을 감는 것 같았습니다. 툴루이는 말을 타고 전장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뒤를 수백 명의 몽골 기병이 따랐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는 10만이 넘는 시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서로를 껴안은 채 얼어 있었고
어떤 이는 도망치다 쓰러진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으며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자세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하얗게 변해 있었고 눈과 얼음에 뒤덮여 마치 대리석 조각상처럼 보였습니다. 툴루이는 진화상이 죽은 곳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진화상은 여전히 검에 기댄 채 무릎을 꿇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자세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툴루이는 말에서 내려 진화상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그 다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화상, 툴루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적이었지만 나는 당신을 존경하오. 당신은 죽어서도 당신의 주인에게 충성했고 당신의 신념을 지켰소. 이런 전사를 죽인 것이 승리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소.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몽골 비사는 이 장면을 기록하며 툴루이는 진화상의 시신 앞에서 몽골 전통 의식을 행했다. 이것은 가장 용맹한 적에게만 바치는 최고의 예우였다고 전합니다. 툴루이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화상과 그의 충효군을 따로 매장하라. 그들의 무기와 갑옷을 함께 묻어주고 표지석을 세워라. 후세 사람들이 이곳에 용감한 전사들이 잠들어 있음을 알게 하라. 이것은 전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보통 적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집단으로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진화상만큼은 달랐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삼봉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아래 큰 무덤을 팠습니다. 땅은 얼어붙어 있어 작업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진화상의 시신은 검을 쥔 채로 그의 충효군 3,000명과 함께 그곳에 안장되었습니다. 금사 진화상전에는 몽골군이 진화상을 위해 석비를 세웠고 거기에 몽골 문자와 한자로 용감한 금나라 장수 진화상의 묘라고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만 구의 시체는 그렇게 정중하게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땅이 얼어붙어 매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몽골군은 계곡 곳곳에 시체를 모아 쌓아두었습니다. 봄이 오면 그때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삼봉산 계곡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속자치통감은 이 광경을 계곡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납골 땅이 되었다. 어디를 가도 시체가 있었고 어디를 파도 뼈가 나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툴루이는 승전보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막사에 앉아 붓을 들었지만 한참 동안 종이에 글자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의 참모가 물었습니다. 대왕자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금나라의 15만 대군을 전멸시켰습니다. 툴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네. 나는 15만 명을 죽였지만 단 한 명의 전사도 얻지 못했네. 그들은 모두 죽었고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죽은 적일 뿐이네. 그럼에도 승전보는 작성되었고 파발마가 북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사 본기에 따르면 이 소식을 들은 몽골 대카는 크게 기뻐하며 금나라의 등뼈가 부러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봉으로 진군하라. 한편 개봉성에서는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1230년 11월 15일 삼봉산에서 탈출한 패잔병 100여 명이 개봉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동상으로 손발을 잃은 채 비틀거리며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성문이 열리자 그들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매종은 그들을 아련했습니다. 황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의 머리카락은 검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금사 애종본기는 황제가 패잔병들을 보고 통곡했다. 그의 눈물이 용포를 적셨고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폐하 15만 대군이 전멸했습니다.
완한 원수님도 전사하셨고 진화상 장군도 장렬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삼봉산은 지옥이었습니다. 눈과 추위가 우리를 죽였고 몽골군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란 말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나라의 마지막 야전군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개봉성의 성벽뿐이었습니다. 금사병지에 따르면 이때 개봉성에 남은 병력은 3만 명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노약자와 신병들이었습니다. 1230년 11월 20일 몽골군이 개봉성을 다시 포위했습니다. 이번에는 툴루이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삼봉산에서 수거한 금군의 깃발과 무기를 성벽 아래 쌓아놓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무기 더미는 개봉성 백성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너희의 군대는 이미 사라졌다고. 성벽 위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금나라 신하들은 절망했습니다. 일부는 항복을 주장했고 일부는 끝까지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금애종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금사는 이때 황제의 상태를 밤낮으로 술만 마시며 조정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1231년 정월 개봉성은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금애종은 항복 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소수의 신하들과 함께 개봉성을 탈출하여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원사는 이것을 비겁한 도주라고 평가했지만 금사는 황제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려 한 최후의 저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애종은 그 후 3년을 더 도망다녔습니다.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으로. 몽골군은 그를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1234년 금애종은 체주라는 작은 성에 고립되었습니다. 성은 포위되었고 식량은 떨어졌으며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1234년 정월 초 9일 금애종은 자신의 침전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금사 애종본기는 그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전합니다. 짐은 조상을 뵐 면목이 없도다. 삼봉산에서 15만 장조를 잃었고 결국 사지까지 무너뜨렸도다. 하지만 짐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도다. 이것만은 후세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노라. 금애종이 죽자 남은 신하들은 그의 어린 아들을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해 2월 체주성이 함락되었고 어린 황제는 몽골군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1230년 2월 초 9일 금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건국 이래 11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원사 금국전은 금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금나라는 삼봉산에서 죽었다. 비록 그 후 3년을 더 버텼으나 그것은 시체가 쓰러지기 전의 마지막 경련에 불과했다. 10만 대군의 전멸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제국의 정신이 부서진 순간이었다. 삼봉산의 전투가 끝나고 100년이 지난 후 이곳을 지나던 한문인이 시를 남겼습니다. 대명일통지에 실린 이 시는 이렇습니다. 삼봉산 높고 높아 구름이 봉우리를 가리누나. 100년 전 이곳에서 10만 영혼이 하루에 쓰러졌도다. 지금도 봄이 오면 들국화가 만발하니 누가 알랴 그 꽃이 피는 땅이 영웅들의 피로 물든 땅임을. 오늘날 삼봉산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풍화작용으로 글씨는 거의 지워졌지만 자세히 보면 몇 글자가 보입니다. 진화상지묘. 진화상의 무덤. 그가 죽은 지 8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름만큼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삼봉산 전투를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어떤 이는 무모한 전쟁이라 하고 어떤 이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이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상과 충효군이 보여준 것이 단순한 용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죽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삼봉산의 눈은 해마다 겨울이면 내립니다. 하얀 눈이 계곡을 덮을 때면 바람소리 속에서 희미하게 함성이 들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800년 전 이곳에서 죽어간 15만 영혼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패배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고 후세는 그들에게 배웁니다. 승자는 역사를 쓰지만 패자는 역사를 증명합니다. 툴루이는 삼봉산에서 승리했지만 진화상은 삼봉산에서 불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쟁의 아이러니일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것. 삼봉산 붉은 눈의 진혼곡. 그 노래는 아직도 계곡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